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수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디어 다음. 마이크가 툭 튀어나갔다. 다음. 요거 가죠. 기자협회 보도네요. YTN 정부 내 이상 기류가 파악됐다. 지금 매각과 관련해서 현재의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하겠다라고 YTN이 입장을 밝힐 수는 있으나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사실은 네. 제가 어제 계속 이거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YTN 입장문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일단 정부 사이드에서 그 흔히 말하는 경제 사이드, 재무 사이드, 기재부, 예, 이런 쪽에서는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언론사 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정리를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은 분명히 밝혔어요. 서울신문은 매우 구체적인 플랜이 네,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30% 팔겠다. 네. 부채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네. 자산 매각하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서울신문에 대해서 매각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YTN도 네. 지금 한국전력 네. 자회사죠. 네. 그리고 마사회 네. 지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대지분이잖아요. 합치면 30%가 넘습니다. 네네. 그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 그 사전 과정에서 노출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논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통위 사이드도 어제 좀 알아봤거든요. 뭐라 띨까? 방통위 사이드에서 나오는 얘기는 서울신문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고 실제로 추진 의사가 좀 거의 좀 확실한 것 같다. 하지만 YTN은 좀 이견이 있다. 신문은 제껴도 되는데 방송은 그래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직까지는 돈이 된다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게 제가 봤을 때 그 앞서 말씀을 드린 재무 사이드나 경제 사이드 쪽에서는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언론 파트 있지 않습니까? 언론 홍보 파트. 그렇지. 여기에 이쪽에서는 언론 홍보 정무. 네,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YTN 사실상의 YTN 민영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공영, 준공영, 그러니까 공공 기관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됐을 때 뭐 파장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네. 제가 들은 얘기는 어제 저녁에 들은 얘기는 따끈따끈하다. 네, 저녁에 들은 얘기는 YTN은 논의가 중단될 수도 있다.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BH 쪽에서 요거 취재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고 취재는 많이 했네. BH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잠깐 홀딩을 하라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홀드해라. 네, 홀딩 시켜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안 있어서 YTN 입장문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항상 기재부와 청와대의 어떤 정무 정책란이 항상 이렇게 좀 그 세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맞아. 이게 파는 게 기재부의 논리대로라면. 근데 또 지금 상황에서 서울신문은 모르겠으나 YTN이 사실 시장이 내다 팔리면 YTN의 논리로 보면 무너지면 그러면 MBC 그다음 KBS2도 사실은 매각 가시청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영방송 틀 전체가 흐트러질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정권 집권 후반기 들어서 국회 전열을 갖추고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언론에 나름대로 뭔가를 협조를 받아내야 되는데 청와대 쪽 정무 사이드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2년 내내 들끓게 하고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미리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대주주가 바뀌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송사 대주주는 또 방통위로부터 대주주 적합성을 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공익성이라든가 예. 무슨 뭐 그 앞으로 그 절차적으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런 한마디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또 특혜 논란 뭐 이런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자칫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분명히 YTN 구성원들이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이게 정부 쪽에서 먼저 이런 공기업 지분 매각 이런 걸 하기 전에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YTN 지분 매각. 그건 이제 노조 압박용으로 공격을 한 거였는데 그때는 시민들이 막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안 된다고. YTN 지켜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 미디어 오늘이 첫 보도를 했을 때 분위기가 오늘까지 써야지. 우리 지금 고발뉴스 댓글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호 선배 얘기하신 대로 싸하거든요. 아니 팔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댓글들, 니네가 뭘 했냐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일치된 의견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YTN 구성원들이 정말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인데 자꾸 짧게 그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YTN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공영방송들이 촛불 이후에 문제의식이 되게 희박해졌어요. 자기들을 마이크 잡고 카메라 앞에 서게 해줄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시민들인데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기자로서 자신들의 어떤 그 입지와 권위를 찾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전혀 동의와 설득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게 YTN에 대해서 매각 방침이 강행됐을 경우에 시민들로부터 도움받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YTN이 무슨 뭐 쭉 자기들 입장을 내놓은 글을 읽어보면 상당히 자기들은 공영방송으로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 팔면 안 돼! 라고 하는 대단히 좀 고압적인 태도로 쓴 글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잘하겠다.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공영방송으로서 YTN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지켜봐달라 이런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단호하게 우리 건들지 마! 우리 공영방송이야! 라고 막 주장하는 글이어서 열라 좀 황당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넘어가겠네요. 이런 얘기 안 하면 우리도 참 언론인들한테 좀 대우 좀 받고 좀 그럴 텐데 꼭 이런 얘기를 한마디를 한다 우리가. YTN 구성원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끝내면 그러니까 좋아하겠죠. 길 가다 만나도 좀 인사도 받고 그럴 텐데. 아직도 그런 걸 기대하십니까? 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자, 미디어스 기사 가져오셨네요. MBC 뉴스데스크 개편 일주일 내부 평가가 나왔나요? 평가가 민실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 민실이 쪽에서 내뉴비를 보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거 계속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상욱 선배가 현장성만 강조되는 건 심층보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사건의 늪에 빠지면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고 헤맬 수가 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래서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 민실이 보고서 이거를 보면서 한 가지 의심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의심 말입니까? 이 작성자가 이상욱 기자가 아닌가? 아니 이거 지금 우리가 한 거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서 민실이란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어서 언론 노조 MBC 본부 산하의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의 준말입니다. 민실이라고 해서 간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간사 기자가 회의를 해서 모니터한 결과를 가지고 노보에다가 실는 뉴스 비평서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대피를 해줬다라고 하는 의혹을 방금 민동기 국장이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니 현장성만 강조하는 건 심층보도 아니다. 의미와 맥락을 짚는 그런 리포트를 해야 된다. 우리가 다 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한 얘기는 그냥 상식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비일학
오비일학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경천 동지 무슨 뭐 엄청난 새로운 미디어 학설 가지고 네. 뉴스를 비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전한 시민사회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성만 강조된다고 심층 보도 아니다. 사건 보도의 늪에 빠지면 정체성과 방향성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의 대필설은 사실 무근인 걸로 네. 사과드립니다. 민노기 국장이 꽤 이른 사과.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거든요. 질문 하나만 더 했으면 제가 대필했다고 자백할 수도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끈기와 뚝심이 아쉽습니다. 뭐라고 그랬대? 아니 일단 문제의식은 MBC 구성원들도 최근 일주일 동안 그 뉴스데스크에 대해서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요런 문제의식이 실제로 MBC 뉴스데스크에 반영이 될 것인가. 예. 일주일 정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진 않는데 네. 일단 구성원들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구나. 일주일 정도 평가를 하는 게 요건 문제의식 정도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네. 요거는 뭡니까? TV조선이 법정 제재 미스터 트롯이 PPL 과도했단 말이야. 네. 이런 걸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뭐 미스터 트롯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기사 미디어를 기사 본 게 다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예쁘게 나와야 하잖아요. 홍익 뷰티 정신하면서 뭐 빨아먹네. 빨아먹고 콜라겐인가 보지? 여기 뒤에 또 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들고 빨아먹었어. 이거 내 공동은 유산균인데. 내가 챙긴다. 광고다 이거 완전. 이거 완전 대놓고 PPL. 예. 근데 사실 PPL이 드라마도 그렇고 다 허용은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굳이 뭐 TV조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요즘 너무 PPL을 네. 대놓고 한다. 대놓고 한다. 예. 그래서 제가 PPL에 대해서 제가 네. 연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얘들이. 그래요? 3월 5일과 12일 방송에서 먹는 콜라겐의 특장점을 상세히 언급했대요. 그래요? 저희가 이건 하물며 고발 마트에서도 여러분들 광고 길게 하면 싫어할까봐 네. 짧게 하는데 특장점을 상세히 반복해서 요거 상세히 언급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대본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네. 짜고 하는 거죠. 네. 그 카메라 앵글까지 그렇습니다. 다 콘티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콜라겐을 먹으면서 무대에 올라가는데 피부가 좋게 예쁘게 나와야 된다. 이거는 효과에 대한 광고입니다. 과외장 광고입니다. 피곤하니까 형이 준비했단 말이야. 이런 멘트까지 넣어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피부를 위하여 최고령자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라면서 그때 요 장면이 삽입됨으로써 광고인지 예능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방통위의 멘트는 그겁니다. 통상적 수준이 넘었다. 반복적이고 상세하게. 미스트롯이요? 네네. 그러니까 PPL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PPL 프로덕트 뭐 이렇게 플레이스먼트. 네네. 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제품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광고랑은 다른 겁니다. 네. 그냥 이렇게 노출만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차 한 잔 마시고 할까? 맥심? PPL 한잔 할까? 이런 거죠. 근데 이거 맥심 커피는 말이야. 역시 맥심 커피는 맛있군. 여기까지 괜찮아. 요 정도도. 근데 무슨 뭐 이게 효과 효능이 어떻고 이게 반복적으로 맥심 커피를 마시니 그만해. 우리 광고도 아닌데 마약을 먹는 것 같아. 농담이었습니다. 조심해야지. 마약 사과드립니다. 그런 거는 웃기지도 않고 웃기면 내 차라리 모르겠어 뭐. 네. 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럼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재빠르게 꼬리를 감추는 민노기 국장. 네. 자, 다막거리 또 요거 하나 더 가져오셨네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네. 고민은 고민정의
의원께서 그래서 많이 하고 계시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자, 요 장상진 기자가 장상진이죠. 네. 자기 이름을 언급한 시위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요건데 요 선생님 이분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많이 뵙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조선 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 실천단. 어디 있어? 여기. 와. 이거 너무 단체 이름이 길어서 그랬어요. 네. 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의 김병관 단장님이래요. 그러니까 조동 폐간 실천단의 네. 김병관 단장님이 조선일보사 광화문 앞에서 파렴치한 기자 장상진은 공개 사죄하라. 이렇게 피켓팅을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네.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이게 피켓팅을 한 건데 이걸 보고 이제 장상진 기자가 너무 모욕적이다.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이겁니까?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네. 그럼 집단 자격도 있습니까? 조선일보 여기 기사 멘트를 보니까 네. 야, 조선일보 기자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네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 조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것이다. 해당 인물의 행위에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본인이 안진걸 소장에 대해서 한 그런 여러 가지 그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안진걸 소장에 대한 모욕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모욕감은 나도 느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대협에다가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서 네. 어려운 가운데 2013년, 14년 1,050만 원인가를 기부를 했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장상진과 그의 졸개가 전화를 해서 네. 너 그거 횡령 공범 아니냐? 검찰 조사 안 받냐? 이렇게 전화를 해왔잖아요. 그 진짜 모욕감을 느꼈거든요. 진짜 모욕적인 거죠. 야, 이거 한번 변호사랑 상의를 해봐야겠네. 더구나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한테도 짝다리, 그 유명한 짝다리 취재법을 통해서 네. 가짜뉴스, 명백한 가짜뉴스를 저희가 뉴스 비평 시간에 누차에 걸쳐서 확인을 해드렸잖아요. 네. 명백한 가짜뉴스인데 거기다 대고 고발하러 왔는데 뭐가 가짜뉴스냐 이렇게 딴지거는 네. 그런 모욕감을 안겨줬던 인물인데 그렇죠. 이렇게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단장님에 대해서 모욕죄. 그래서 일단 단장님은 조사를 받으셨답니까? 지금 이게 바로 아마 조사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고소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고소장을 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부르겠죠. 근데 이 기사가 어떻게 돼서 나온 거지? 보통 소장을 제출해야 네. 이 기사가 뜨는데 네. 아직 소장을 멘트만 있습니다. 제출은 안 했네. 네. 그러니까 하도 이게 장상진이 이거를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모욕감을 당했다는 얘기 가지고 좀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소장을 제출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기사가 나왔군요. 네. 네. 미디어 담화였습니다. 담화였군요. 제가 제 담화 몇 개만 좀 같이 공유하실까요? 네. 네. 김남국 의원. 열심히 일합니다. 네. 초선의 패기 엄청납니다. 네. 원래 약간 그 의원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 때도 네. 약간 워커홀릭과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리바리 박주바리. 네, 초선 때 모습 보는 거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네. 상도 오빠가 지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와 네. 관련해서 네. 2014년 당시에 대출 받아서 샀어. 1억 6,500 대출 받아서. 응? 근데 저건 실거주한 걸로 실거주했잖아. 클리어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응? 뭐 좀 잘 좀 알아보고 좀 근데 하세요. 김남국 의원이 곽상도 5년새 10억 이상. 곽상도는 이거는 자기는 더 심해. 그럼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그죠? 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조금 문제 제기 내용을 조금만 더 보면 자, 국토부 실거래가나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면 최근 5년 사이 최소 5, 6억, 10억 가까이 올랐대. 완전 대박. 투기한 건가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그렇죠. 제기가. 네. 그러니까
니나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요게 제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천을 주면서 다가구 소유자,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2년 기한을 주고 다 팔아라. 라고 했죠. 라고 하고 공천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청와대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조율이 되고 있는데 당에서 좀 더 지금 세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은 약간 더 지금 민감한 상태로 지금 통합당이랑 싸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떤 지시를 새벽에 했냐면 김남국 왈 새벽 6시인가 5시 반에 부동산 계약서 들고 다 나오라고 그랬대요. 김남국은 저 집 없는데요. 그래도 아무거나 가지고 와. 네 사는 집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거 계약서 가지고 와. 그랬대. 김남국도 좀 웃겨. 아니 집이 부동산 계약서 들고 오라 그러면 그냥 전세면 전세 뭐 들고 가면 되잖아. 네. 저는 집 없는데요. 초선의 어떤 풋풋함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워낙 그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들이 많아서. 그렇지. 나는 집도 없는데 왜 계약서 들고 오라고. 걔들만 가져오라는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하튼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부동산 현안 전수조사가 시작됐어요. 네.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사실은 곽상도가 불을 붙인 거야. 네. 곽상도가 지는 지금 10억 가까이 올랐으면서 실거주를 위해서 네. 대출받아서 집산 대통령의 아들을 공격했잖아. 네. 이게 바로 정말 무책임하고 후한무치한 오로지 정치 공자 공세를 위해서 일단 조지고 보는 거.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민심 동향을 봤을 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약간 심각하군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민주당 하겠다라고 하니까 가장 지금 문제가 된 곳이 어디입니까? 미래통합당이. 미통당입니다.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일단 우리는 정부만 좀 조지고 좀 정치 공세 좀 하면서 나름대로 좀 자기들 존재감 좀 이렇게 획득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세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원희룡 같은 오빠는 이제 부동산 백지 신탁 과거에 주장했던 친구잖아요. 네네. 통합당 다 집 팔자 막 이러고 나오니까 주호영은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면서 진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주택이 범죄입니까? 라고 하고 있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조져본 건데 모욕감을 느낍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통합당에서는 다주택자가 범죄도 아닌데 죄악시한다며 언제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실효적인 처분 어떤 방침이 정해져야 이게 부동산이 잡힐 거라고 잘난 체 하던 자들이 지금 뭔가 이제 민심이 위반하고 민주당에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드디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다주택 자체를 범죄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물론.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시면 됩니다. 아니 집을 살기 위해서 지은 건데 그걸로 사실은 불로소득을 거뒀다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많으면 불로소득 아니다. 나 충분한 조세 부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세금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통합당에서 이제 보나마나 브레이크 작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담화인데요. 요거 진짜 담화를 위한 담화. 헤럴드 얘기 재밌잖아요. 마약을 보통 외국에서 이빠이 가져오면 구속됩니다. 근데 헤럴드 전 사주. 요즘 대선 후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군요. 그렇죠. 영화배우 아드님. 근데 헤럴드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콘텐츠 제작용 스튜디오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전문가 관점에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모바일 플랫폼에 영상을 만들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필이 딱 오거든요. 네, 이거 답답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답답하고 제가 봤을 때 인테리어 쪽에서 조금 네. 장난을 친 것 같기도 하고 요것도 이런 얘기하면 또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또 모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방송 공간으로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네요. 네, 이런 거 할 때는 고발 뉴스로 좀 문의를 좀 주시면 네. 네, 성심성의껏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의 사실 가장 센서티브한 대목입니다. 핫한 주제. 핫해. 네. 정의당에서 네. 안희정 모친상에 조화를 보낸 대통령 무책임하다. 네. 요 입장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이 12,800개가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댓글의 추이를 보면 모친상에 조화 좀 보낸 게 비난받을 일인가 13,000건이 넘는 좋아요. 네. 싫어요는 700건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사적으로 정치적 동지였던 베스트 프렌드였잖아요. 네. 모친상을 당했는데 슬픔은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모른 척하냐. 미통당보다 못됐네 정의당. 이런 댓글이 17,000건이 넘는 좋아요를 네.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역시 좋지 않아요는 700건에 불과합니다. 비판할 걸 비판해라.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댓글만 소개하고 저의 얘기는 과감하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근데 뭐 이 정도도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만 하시겠습니까? 얘기를 못 하면 안 될 네.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네. 이게 모친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조화를 보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세상의 문제를 왜 관훈 토론이라고 말을 못해?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도 말씀을 드린 관훈 적이 라이트 있는데 클럽, 죄송합니다. 이름 틀렸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원칙적인 대응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최소한의 차원 예의를 차린다는 차원에서 좀 직면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상당히 점잖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저는 네. 그래서 네네. 이 안희정 전 도지사의 모친상에 네.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 거는 네. 이걸 왜 굳이 저는 문제를 삼는지 조금 이해를 못 하겠고요. 예, 그거는 저는 정의당이 심히 오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 인지 감수성이 좀 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 모친상을 당해서 조화를 보낸 건데 네.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안희정 전 지사는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처벌받고 있죠. 처벌받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아니 이거 잘못됐다. 이게 어떻게 유죄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면은 그거에 따른 뭐 비판이라든가 이런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그냥 모친상을 당했고 조화 보낸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너무 정치적 의미를 세게 담아버리면 그거야말로 오버한 거죠. 자, 저는 그 유튜버들이라든가 SNS, 페북 글을 간밤에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기왕에 형이 확정됐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안희정 씨의 확정된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이라든가 판단이 유보되거나 변질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 잘못된 행동이고 처벌을 받고 있지요. 아무도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톡 까놓고 내부적으로 말하면은 북한 내 반인권적인 사회 그리고 많은 정치범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네, 김정일도 그랬고 독재자죠. 독재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전범이죠. 어떻게 보면 김일성 주석 사망 시에 꽃을 보냅니다. 네. 그러면 네.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수개 찬양입니까? 그 범죄 행위에 대한 평가와 달리 어떤 대국적으로 더 큰 목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자신들의 어떤 젠더적 관점에만 입각해서 나머지 모든 가능성과 인간적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는 쪽으로 자꾸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면
정의당의 확장성을 가지고 정의당이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탐험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